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슈를 말하는 이슈파일럿입니다. 드디어 일본이 발작 버튼을 누르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기사와 자료는 이미 너무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호황 시기에 활동을 했던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한국이 절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 한국이 그나마 발전한 것은 일본 제국의 덕분이다라는 식으로 애써 무시했지만 한국의 국제 위상과 경제력, 외교력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일본 10대, 20대는 오히려 한국 문화를 공유하며 동경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격언에는 냄새나는 것은 덮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이 격언의 의미처럼 요즘 한국을 보는 일본은 한국의 성장세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가 배후에서 조작을 한다는 무시를 넘어선 망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일본 극우 네티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확산이 되곤 했습니다. 여기에 합세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성장세를 기사화하지 않아 마치 공식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성장세 따윈 생각하지 않고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넘을 수 없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곤 했습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일본은 별다른 관심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을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련 기사가 나오면 일본 극우 네티즌들은 한국이 조직적 날조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본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말고도 최근 지옥이 일본 넷플릭스 회원들의 시선을 끌면서 이전 1위였던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일본 넷플릭스 시청 순위 중 상위 10개에 한국 드라마 7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모두 시청하는 이중적인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콘텐츠에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이는 일본 언론이 서서히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차이가 없어지고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앞설 수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문화 콘텐츠와 군사력 관련 내용을 토대로 기사화하긴 했지만 실질적 두 국가 간 경제력 추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일본 특유의 비꼼이 들어있어 역시 일본 언론이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올 1월 5일 일본 극우 언론 매체인 데일리 신초에서는 2027년 한국 1인당 명목 GDP가 일본을 능가한다는 것은 사실인가 하다는 기사를 통해 한국 1인당 명목 GDP는 2027년 일본을 상회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일본경제연구센터를 통해서 공표했습니다. 1인당 명목 GDP는 개인의 풍부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2020년 일본 1인당 명목 GDP는 39,890달러로 한국을 25% 웃돌고 있지만 한국이 앞으로 매년 6%씩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2% 성장에 머무르기 때문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의 발표가 아닌 일본의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발표된 자료라 일본은 더욱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디지털화 정도에 따라 일본과 한국의 성장률 차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뭇 다른 일본 언론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명목 GDP 역전 가능성과 뒤처진 일본의 디지털화의 이유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 특유의 습성은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와우. 기사에는 한일 간의 역전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일본을 역전하기 어려운 요소로 일본 이상의 고령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일본 고령화율은 11.4%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반면 한국은 2020년 고령화율은 15.4%로 일본보다 고령화 비율이 높고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나요?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비율 비교 연도의 차이를 일본은 1990년도, 한국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이지만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가 심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15%, 일본은 28%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30년이나 차이 나는 통계를 보여주며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걱정해주는 뉘앙스의 기사를 쓰는 일본 언론에 여러 가지로 대단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된다면 한국은 일본 이상의 이바라키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바라키의 길은 일본의 거품 경제 시대인 1980년대 말에 거품 경제로 인해 도쿄 부근 이바라키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거품이 터져 해당 지역의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서 생겨난 말로, 유사한 말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있습니다. 다른 요소로 저출산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을 무시하며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 동력입니다. 출산율이 낮아 생산 노동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은 경제 성장에 있어 부정적 요인입니다. 부정적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의학, 콘텐츠, 소부장산업 등 우리나라가 취약했거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산업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점을 기사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일리 신초의 기사를 종합해보면 한국은 기세로 보아 일본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전 지표와 한국의 성장 동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한국의 상승세를 무시하기 어렵기에 기사로는 언급하지만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일본 특유의 기질이 잘 보이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슈 파일럿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과 소통을 통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구성원 모두의 생각이 모였을 때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